잠깐 사진 속으로 남는 추억일 뿐이고 그리고 그 추억 때문에 계속 상실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쓸데없는 성적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 마지막에 닿는 건 결국 마음의 밸런싱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정말 대사를 고쳐서 진짜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하나씩 그 빼는 거여야 결국은 그래야 끝난다. 미정이가 구씨한테 얘기한 것처럼 5걸음만 걸어보라 그러죠. 5걸음만. 그 방법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진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사적으로 한번 붕괴가 왔었거든요. 중동지방이 막 1200 가고 당이 한 250, 지방 가는 거 장난 아니고 그랬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두 분께서 만약에 지금 제 나이로 간다면 어떤 습관 바꾸거나 어떤 실천할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해요. 그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러면 아마 제가 저를 정말 잘 사용했을 것 같아요. 제 효율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공부할 잘 때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때 졸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효율 없는 굳이 연탄을 제대로 못 대고 구에도 맨날 이제 번개탄 얹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진짜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아침에 그 해 뜨기 전에 그때 그 걷는 그 느낌과 근데 에리 누님이 지금의 평상심을 가지고 20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20대의 격정을 갖고 20대에 돌아가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뭐 클럽 가가지고 한번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저는 20대도 너무 뚱뚱했고 20대부터도 너무 뚱뚱했고 결혼할 당시도 뭐 초혼이 아닌가 보다라고 할 소리를 들었거든요. 막 뚱뚱했고 이걸 남편은 대머리고 이거 편집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부가 뚱뚱하냐 하면서 야 남자는 왜 이렇게 머리가 없냐 그래서 초혼이 아닌가 보다고 막 그랬다고 소리를 또 누가 굳이 또 전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대에 뭐 무슨 뭔가 이렇게 뭐를 뭐 확 나를 표현하고 뭐 클럽 가고 그런 거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라면 갈 것 같아 난. 그때는 우리 지금 에너지가 어디서 좀- 놀았었죠? 그때 코파카바나, 솔트레인, 맞아. 솔트레인,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 솔트레인, 맞아. 성대 앞에 솔트레인. 콜로세움. 그렇죠. 예. 88. 그렇지. 어디 앞에요? 성대 앞에 그 바로 솔트레인. 해화 쪽에요? 해화동에 성대 앞에 솔트레인 있어. 저도 그쪽에서 놀았거든요. 그쪽 파리 크라상 쪽에서 남편하고 놀고 거기 학산 도서관 있었고 그 옆에 저기 뭐 이런 얘기까지. 전 재밌어요. 전 재밌어요. 뭐 거기 그랬으니까 마로니에 난다랑 기억나요? 예. 난다랑 있고 거기 그다음에 또 오감도. 그다음에 오감도 있고 그다음에 학산다방. 학산다방 지금도 학산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저는 마로니에서 맨날 새우깡에 소주 먹던.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정말 이렇게 뭔가를 알아서 네. 나를 정말 건강하게 잘 사용을 했더라면 글쎄 더 진짜 격정적으로 그렇게 즐겁게 보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내 역량을 더 발휘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될 안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럴까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열정, 네. 또 격정, 네. 또 30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사회와 섞여야 되니까 내 천성을 양보해야 되는 그런 거. 그렇지. 이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먹는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숙제를 주면 안 돼요. 잠 잘 자고 밥과 잠을 잘 지키자. 밥 먹는 시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뭐 요 정도만 잘해도 그거 젊은 진짜 나이니까 이룰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정말 잠을 제때 자고 진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맑은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20대 때 살았다는. 그렇게 못 주무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지금 들었던 생각인데 그 환경적인 게 저는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기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려보낸 유학생이에요. 네. 그러고서 할머니 밑에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오로지 이제 서울로 올려보내진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랑 그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그 막 그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막 그 공부 막 그 우리 했던 좌우시간 우리 할머니는 그때 항상 하는 얘기가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눴었어요. 서울대를 간 인간과 못 간 인간. 할머니가요? 예, 예. 아. 하여튼 그 의욕이 막 어마어마했었는데 서울대 간 인간과 그다음에 나머지 쓸데없이 등록금 내는 인간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그랬던 그런 때의 그 스트레스가 나로 하여금 이제 잠을 자면 너는 잠 때문에 망한다 뭐 맨날 그랬던 듣던 얘기가 그러니까는 그때 그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도 못 내면서 잠만 못 잔 거죠.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의욕만 불타고 결과는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한 6년, 7년 정도 하면서 짧은 임상에서 느끼는 제일 건데 중요한 문제 이게. 많은 분들의 어떤 건강 문제, 머리든 몸이든 문제의 시작에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환경과 정보와 자극과 말, 언행에 노출시키는가 그게 나의 오늘 습관을 만들고 그게 앞으로 살아갈 때 뭐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근데 되게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 대사가 이제 약간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 부모가 끌고 다니는. 네, 결국에 그 근원의 문제를 보면 자식들의 외모 평가를 막 하고 너 살쪘네, 뭐 너 어떻네, 몇 분에 뭐 이런 거 많이 하면 비교를 하고 이러면 그 아이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외모나 스스로가 바라보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들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고 거기서 또 꼬인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다 그런 내 프레임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줬으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규정화시키는 거. 그렇죠. 동그란 나한테서 네모난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꼭 동그랗게 만들 천성이 네모난 애를 뭐 어떻게 알아? 그래 갈등 생기고 자존감 깎이고 본인이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지. 그냥 이 이승에서의 한판 세상을 흐트러지게 살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못 산 원인을 그거를 잘못 찾은 거죠. 내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 결핍을 자식한테 채우는 건데 뭐 부모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요. 문제는 본인이 존중을 받고 못 살아서 존중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못 들여서 걔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맞아. 걔를 사랑하려는 마음 자체가 네. 이제 처음부터 꼬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 자체는 사실 자식 잘 되게 만들고 나처럼 안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부모 자체도 어떤 게 잘 되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혼돈 속에서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충분히 누린다고 느끼면 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막 정리정돈을 막 못해서 내가 친정 엄마한테 아우 걔는 참 걱정이야 그랬더니 아우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너보다는 걔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심했나 했더니 어우 네가 더 심했다고 엄마가 제 처녀 때를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랬나?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딱딱딱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나한테 힘이 됐어. 아 그러면 얘도 때 되면 하겠네.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뭐 딱 그렇게 뭐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 그런 걸 보면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 또 믿음이 없어서 얘도 못 믿으니까 자꾸 그 부분을 이제 뭘 통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이 찌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도 애 몸무게 싹 빠지고 그대로예요. 내 키가 작은데 막 애 임신했을 때 74kg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걔를 낳고 나서 70kg 계속 유지한 거예요. 아 출산했는데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거의 뭐 굴러 다녔는데 근데도 뭐 괜찮았거든요. 저 자존감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딱 일어서는데 이 발목이랑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옷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이쁜 옷을. 근데 이쁜 건 알잖아요. 이쁜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딸한테 입혔던 것 같아요. 딸한테 딸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걔는 막 너무 싫어하는 애인데 그런 거. 그러면은 우리 시어머니들 가면은
애를 갖다 이렇게 성가시게 이런 걸 입히냐고 싹 내복만 입혀놓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 그렇게 병든 형태로 그 살았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나한테 집중을 하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30대 돌아간다면 어떤 걸 바꾸고 싶으세요? 일단 좀 덜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덜 놀았으면 좋겠다. 예, 뭐라 그럴까요? 30대 저는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없었어요. 정말 술을 마셔도 막 새벽까지 마시고, 몸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난 그냥 계속 건강하겠지 라는 막연함,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대사적으로 한번 붕괴가 왔었거든요. 언제쯤이요? 한 6년 7년 전쯤에. 그때 막 중성지방이 막 1200 가고 뭐 당이 한 250. 예. 뭐 완전히 망가졌었어요. 지방간 뭐 장난 아니고 그랬었는데 회복시키는데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근데 참 몸이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그렇게 회복되는 거 보면 딱 턴을 하면 거기가 끝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만 하면 진짜 회복되더라고 몸이. 2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탄수화물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셨어요? 일을 줄이고. 제일 탄수화물 줄이고 회식을 줄이고. 근데 워낙 그 전에 막 먹고 막 그냥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랬던 사람이 또 착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금세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도 그렇고 당도 금방 떨어지고 지금은 거의 정상화돼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제 친구가 영상의학 하는 친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 몸을 한번 이렇게 초음파로 봐줘요. 근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지방간이 좋아졌지? 놀라운데? 뭐 이런 칭찬도 듣기도 하고. 일단 당뇨가 오시는 분들은 체중이 쫙 빠져요. 체중이 쫙 빠지고 소변이 양이 엄청 많아져. 그래서 자다가도 한 2-3번씩 깨게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50대, 40대, 50대이신 분인데 체중이 갑자기 이렇게 줄면서 소변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당뇨예요. 당뇨라고요? 예, 거의 당뇨예요. 다시 한 번만 더. 당뇨의 전조 증상이 당뇨로 이제 갔다라고 하면은 네. 체중이 쫙 빠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체중이 막 줄고 왜 이렇게 요즘 잘 먹는데 왜 빠지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소변 너무 자주 보는 거. 소변량 많아지고 자주 보는 거, 빈뇨. 그러니까 몸이 그래도 한 번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뇨로 갔다고 맞아, 하더라도 맞아. 체중을 줄임으로써 뭔가 그거를 하는 거겠죠. 인슐린이 더 이상 일 못하니까 지금 파산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필요한 로딩을 좀 줄여줘. 뭐 이런 신호가 그게 아닐까라는 몸이 생각이 드네요. 체중이 주는 거구나. 근데 그 타이밍 잘 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관리를 하면 저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 좋아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혈당이 일단 뭐 정상화되는 거를 우리가, 왜냐면 현대의학은 수치를 보면서 항상 관리를 하니까 객관적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포 내 혈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을 하면서 결국에는 냉장고 털어먹게 하는 거거든요. 내 몸에 있는 간에 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빼서 먹으면 그때부터는 피곤함도 많이 줄어들고 활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질문이 30대로 돌아가면은 네. 예, 덜 논다 하셨죠. 예, 덜 놀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뜻을 세워가지고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뭐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세상 사는 게 다 공부니까 뭘 꼭 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혹시 에리님은 뭐 또 있어요? 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알고? 저는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편치가 않았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봤을 땐 그렇지 않았겠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흡족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저를 한 요새 한 20년 정도 봐온 저희 이웃 중에 한 분이 그 저를 요새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를 보면서 항상 느낀 거는 뭔가 이렇게 너 자질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잘 사용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는 네 재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한다는 느낌? 하여튼 좋은 뜻으로. 그런데 지금 네가 딱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뭔가 이렇게 포텐이 딱 터질 때가 지금 내가 이제서 갑자기 어떠니 제가 뭐 하나
권해드려도 돼요. 못해요 저 권해도. 들어봅시다 그래도. 에리 누님의 요리 교실. 저도 그 생각 있었어요. 아니 저는 저를 놓고 계획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획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를 그만큼 놓고 요리 교실도 기획하고 너는 너를 놓고 무슨 유튜브들 해도 되고 너는 나를 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획을 많이 주는데 제가 저를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지까지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결국은 옛날부터 얘기하는 습관이 다한 거지. 나의 습관을 바꾸는 게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60은 아니 무슨 60이 다이어트해. 그 사람은 지금 다이어트해서 그 몸으로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나이 또 다이어트를 계속 해본 나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다이어트는 이 책임 씨의 미끼일 뿐이지 결국은 정말 대사를 고쳐서 진짜 하수구에 머리카락을 하나씩 그 빼는 거여야 결국은 그래야 끝난다는. 왜냐하면 제가 보는 아침마다 운동할 때 만나는 운동기구 앞에서 만나는 70, 80 할머니들 언니들 있거든요.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1kg 빼자 막 계속 다이어트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다이어트에 고민을 예, 하고 실행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런 관절이랑 무리가 되니까 거기서 병원에서 계속 2kg 빼고 오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뺄 재간이 없고 막 노력을 하시잖아요. 또. 노력은 하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난 놀라운 게요.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옆에서 보니까 저 지금 이제 약 먹었나요? 이렇게 충전되다가 이제 당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 혼자 살아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이렇게. 네. 그 제 얘기의 결론은 네. 정말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길게 봐야 그리고 된다. 지금에서 나오는 성과는 그게 몇 달짜리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 기준은 강요당한 아름다움이지 진짜 삶에서 전혀 쓰여지지 않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거에 쫓아가서 눈꺼풀 하고 뭐 살을 빼고 무슨 탑을 입고 그거는 잠깐 사진 속으로 남는 추억일 뿐이고 그리고 그 추억 때문에 계속 상실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쓸데없는 성적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정말 지금부터 굳이 이렇게 나이 먹어서 또 증언하러 나오지 말고 지금 다이어트를 습관을 막아서 강요당한 아름다움. 그때 그 책 거기 있는 게 누가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 그런 책 제목이 있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맨날 끄달려 오는구나 했었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누군지 똑바로 좀 더 잘 알고 그냥 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저번에 인터뷰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잠재력이 무엇인지 보고 거기까지 끌어내는 거. 그냥 그거를 각자 찾는 걸 못한 상태로 강요당한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것 자체를 그렇죠. 지금 하고 있으면 맞아요.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70까지 그러고 있을 거다. 기쁨도 잠시다. 그리고 그 기뻤던 그 순간을 또 기준이 돼서 계속 사람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고 예를 들면 10kg 뺐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55kg가 됐어. 저희가 알아요. 그러면은 55kg가 그 기준이 돼서 맨날 1kg 쪘어, 2kg 쪘어.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지표를 갖는 오히려 그 기회를 갖는 거죠 다이어트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들 보면 이렇게 계속 이래요. 그래요. 계속 이렇게 목은 더 가는데 현장에서 만난 환자들이 네. 4년 동안 했던 어떤 한 예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의 이제 백두대간을 할 기대로 그렇게 근데 결국 허무와 좌절로 끝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뭘 하고 해도 결국 가장 이 마지막에 닿는 건 결국 마음의 밸런싱이라는 부분 같아요. 감정 기복 심하지 않게 자신을 사랑하고 뭐 좀 뚱뚱하면 어때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도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에너지 레벨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우리 에리 누님이나 그다음에 그 인터뷰했던 분들이 목소리들이 다 활기가 넘치죠. 활기가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다이어트도.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이렇게 강요당한 아름다움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거의 실패하지 않을까? 우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되는 거 먼저 본인을 사랑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비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마음 감기가 마블링처럼 쫙 껴있어요. 마음 감기. 마음 감기가 불면 불안, 우울 뭐 이런 뭐 심하면 또 그게 뭐 공황까지 비만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자체가. 예. 원인이자 증상이 네, 같이 그냥 섞여 맞아요. 있죠. 그런 게 거의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치료의 툴이 사실은 잔소리예요, 잔소리. 네. 예, 어떤 약물이라든가 뭐 시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잔소리인데 이게 굉장히 길게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건강한 교정이 돼서 쭉 가려면 결국은 그 부분인 거예요. 막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그 잔소리를? 잔소리 지금 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뭐. 근데 그렇죠.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코칭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러니까 경험을 나눌 때 네. 제가 쓰는 방법은 지금의 네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이 자체가 얼마나 장점이 많고 아름다운지를 먼저 알게 해주는 것부터 그랬는데 네가 요게 불편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출발이 됐을 때 희망적인데 지금 너 이렇게 해서 언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절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는 거고 계속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건데 지금도 너무 아름답고 충분하게 오히려 옷을 입을 때요 니트 같은 거는 삐쩍 말라서 이렇게 축 늘어진 것보다 살이 뿔뚝뿔뚝 나온 그 또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네. 그렇게. 네. 근데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누군가가 진심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 빼려고 하려는 어떤 조종의 수단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누군가가 진짜 맞아요. 아름답게 봐주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게 진심이면 거기서는 한 발짝씩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그러니까 규정된 아름다움이라는 게 옛날에 비너스상 보면 다 뿔뚝뿔뚝 하잖아요. 맞아요. 야간이라든가 맞아요. 뭐 농경사회고 없이 살던 시절이니까 좀 그렇죠. 살집이 있는 분들이 예쁘다고 규정된 건 그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늘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나는 썩 괜찮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사실 존귀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정자가 한 번 나올 때는 2억 마리씩 그거 하는 그 확률과 그 난자가 만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로또 복권이 연속 100번 당첨될 확률보다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 둘이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귀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본인 스스로가 아름답고 나 참 썩 괜찮네 라는 것부터 출발점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스스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그 시각으로 바라봐주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되는 거죠. 에리 누님이 딱 보시고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본인을 그렇게 그렇죠. 못 볼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두 분 각자 저기 렌즈를 보고 하셔야지 듣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냥 그럴 분들 과거의 에리님 처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나한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는 요즘 또 기준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몇에 몇 킬로가 안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이 상태에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거짓이 아니고 지금 그 상태에 그 얼굴은 지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눈이 지금 다른 쪽에 가 있어서 다른 아름다운 기준으로 가 있어서 네. 지금 나를 못 보니까 다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표정만 바뀌어져도 얼굴이 확 바뀌거든요. 똑같은 상태에서 활짝만 웃어도 굉장히 이쁜 얼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얼굴을 내가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나에 대한 지금 흡족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되는 거지.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거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불편한 걸 하나씩 좋은 습관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뭔가 불만스럽고 만족치 못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아쉬운 게 있으면 걔를 조금씩 낳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그리고 정도다.
잘못된 다이어트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잘못된 다이어트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때 왜 처음에 만났던 분이 굉장히 다이어트 전에 자기 다이어트 할 100kg 넘었는데 다이어트 할 생각도 없고 자기는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근데 자꾸 옆에서 살 좀 빼보라고 해갖고 운동을 그렇게 해갖고 뺐다가 찌고 반복하면서 그때 그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살 빼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행복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때가 더 나았다. 더 나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느낀 삶의 질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된 다이어트의 시작이 진짜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까지 더 망가뜨릴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외부의 규정이나 시선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 썩 괜찮은데 조금 더 괜찮아질까 요 그리고 정도. 저런 네. 옷도 입고 싶고 난 그래 그럼 이제 고무줄에서 벗어나서 딱 사이즈 있는 옷을 입고 싶은 그런 거 그런 거에서 출발하는 그냥 아주 사소한 동기나 기쁨으로 네. 그게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과체중으로 살면 어때요? 예. 조금 과체중이 더 오래 산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너무 막 그냥 뭐라고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고 외부에서 규정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엄청 이미 아름다운 거니까 그 가치를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만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드디어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이 큰 일들을 다 잘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해방일지에서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에서 거기서 그 구씨가 그 미정이한테 한 대사가 있어요. 제발 너 좀 알아라. 자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내 앞에서 누가 자빠져도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는데 나는 네가 무섭다. 그 미정이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정작 그 미정이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자기가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항상 남자를 선택해도 그 맨 찌질이 그런 개새끼들만 만난다. 그게 이제 자기의 수준이라고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그 구씨가 그랬었어요. 야, 그 얘기를 하면서 제발 너 좀 알아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좀 아세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름다움을 더 좋게 바꾸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도 있고 툴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추앙해라. 저는 이제 한 30대 초반으로서 약간 여기서 숟가락을 얹어보자면 그런데 이제 그 나의 해방일지처럼 미정이의 그 초반에 이야기 전반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막 고장나 있고 엉망이 불안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 사실 단순히 맘먹는 걸로는 좀 어렵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아까 습관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든 아니면 음식이든 얘들 바꿔오면서 아까 에리님이 지금 나이 때 느꼈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구나 또는 나이키 레깅스가 입고 싶구나 그리고 또 입게 되는구나를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성취해 나가는 게 있을 때 그 힘이 길러진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구씨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나의 방식을 보면 나를 나답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나를 그렇게 나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찾는 거. 그게 그 미정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네. 그걸 해나간 것처럼. 네, 근데 나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그 미정이가 자기가 이게 아니라고 먼저 의식을 한 거가 네. 먼저거든요. 근데 그 미정이 언니 같은 경우는 기정이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방법을 바꿔가면서 근데 미정이는 이게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딱 한 그 의식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 우리가 이런 다이어트도 이전에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진짜 알고 나서 여기서 나와야겠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그 거출발점이 나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이어트계의 구씨, 다이어트계의 미정님과 그래요. 마지막에 미정이가 그랬어요. 내게 남아 있는 건 난 사랑으로 꽉 차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지금 딱 그런 그랬었어요. 느낌이시잖아요. 그랬어요? 그 마지막 대사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에리님이 항상 지금 그런 느낌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나온 목적도 이게 또 얼마나 웃겨요. 이 나이에 진짜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날씬한 몸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희망이 될 거라서 네. 굳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왠지 막 가르치려 든다는 것 같은 그런 이런 자세 너무 배려, 멋지죠? 배려 훌륭해요, 진짜. 그래도 별로 좀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그 최겸 선생의 이 유튜브 잘 보시면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저는 많은 것들에 영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최겸 선생이 오. 제시하는 뭐죠? 스타일 다이어트요. 스타일 다이어트를 조만간 몇 월 며칠이라 못 박진 않겠습니다. 네. 조만간.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아 그거는 이제 저기 주관적인 자, 거라서, 비포 예. 애프터 사진 또 하나 보내겠는데. 예, 아주 기억해야죠. 저기 주장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통 먹고 또 사진 또 하나 오겠는데. 기도님의 바디 프로필 사진을 그러니까 또 오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알았죠? 네, 네, 아, 너무 네. 좋죠. 겨우 저는 대다 주고 오늘 벗어난 거고 이제 조금 더 훌륭하죠. 건강한 진짜. 몸으로 이제 즐거운 세상 건강하게 활력 있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래야지 또 올해 방송에 나오시죠. 예, 나나 잘하자 이겁니다 결론. 오늘의 결론 나나 잘하자. 예, 나나 잘하자. 좋아요. 예린님은요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예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알면 본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바꾸라는 거가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출발이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한 걸음 나갈 수 있고 그 미정이가 구씨한테 얘기한 것처럼 5걸음만 걸어보라 그러잖아요. 5걸음만. 그리고 그 설레는 순간을 계속 2초, 3초 모으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는데 지금 뭐 우리가 당장 어떻게 쓰러져 죽는 거 아니고 몸의 위력을 자생력의 위력을 진짜 믿으면 진짜 너무 놀랍게 다 극복을 해내는 것 같아요. 습관을 바꿔서 그렇죠? 2년 3년 만에 암을 극복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그 방법만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진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 해볼게요. 네. 오늘은 다이어트계 구씨 그리고 다이어트계 미정님과 기돈 원장님 같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도 굉장히 편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두 분도 오늘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더 많은 이야기 모아서 또 이렇게 잡담 쭉 해보죠. 네, 아이고 네, 긴 시간 누가 안 봐주셔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봐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어트계 구씨 최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